안녕하세요. 제주공주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자들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책인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요, 반유화님이시고요. 제가 이렇게, 1부, 2부, 나는 의심하지 않기로 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나만의 온도를 찾아가는 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책이 나와 있는데요. 반유화 선생님은 현재 광화문에 있는 병원에서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를 하면서 내담자들의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직업을 하고 있고요. 많은 여성들이 일상에서 겪는 내적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깨닫고 불편함을 온전히 바라보면서도 자신의 삶을 단단히 지켜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책에다 담았다고 합니다. 일부 나는 의심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그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여기 전문 용어로는 대상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 안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고 여기는 능력이죠. 상대방이 나와 잘 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와 맞지 않거나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나에게 꽤 소중한 일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 큰 배신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특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음, 저 친구는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 친구는 나에게 등을 돌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저를 도와주는 경우 가끔 있으시잖아요. 그게 아마 대상 항상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을 먼저 도와야 한다. 비행기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자신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돕도록 하는 매뉴얼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비행기를 타면 그 비상구 쪽에 앉았을 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 여부를 꼭 물어보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다소 부담스러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의식의 흐름대로 종이에 적어보고 최대한 표현하는 것이 자신을 돕고 자신을 지키는 일이래요. 제가 오늘 저희 선배님 두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한 분은 정말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남편에게 자신을 표현해서 하고 한 분은 전혀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 표현하는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니까 네 마음이 아팠잖아. 그래서 그 표현하지 않은 언니가 조금 이제 아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병, 또 몸의 병, 그러니까 마음의 병은 또 몸의 병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울하고 이러면 막 체력이 떨어지기도 하니까 우리가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최대한 표현하는 것이 자신을 돕는 일이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내성. 사소한 일에 폭발하는 사람. 우리가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다혈질이 되어 가는지. 감정 내성이 높을수록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내면에 잘 담아둘 수 있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극에도 유연할 수 있다.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감정 때문에 우리가 욱할 때가 있잖아요. 음, 그런 것이 이제 욱하는 순간들이 많이 올수록 감정 내성이 약한 거다. 감정 내성이 낮으면 그때그때 감정만을 진실로 여기고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에 압도된다. 그리고 저는 좀 속마음을 다 표현하는 편이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제가 킥복싱을 하는데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웠어요. 기술을 배웠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아들한테 썼죠. 썼는데, 너 이렇게 있어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너는 이렇게 있어줘야 돼.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하고 했는데,
기술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관장님한테 얘기를 했죠. 했더니 선생님, 술을 보여주면 당연히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술을 보여주면 안 되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속마음을 다 보여주는 건, 손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조금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저처럼 너무 드러내서 술을 다 보여주는 것도 뭐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나쁜 것 같지도 않고요. 근데 가끔은 술을 덜 보여주는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화내기 싫어요. 화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당신. 오늘 집에 제가 언니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팍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면서 이제 조금 했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요즘에 조금 입이 좀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우아하고 품격 있게 나이를 들어가는 게 제 목표인데, 조금 품격에서 떨어진 행동을 하지 않았나? 그게 이제, 음, 갱년기라서 그런 거겠죠? 조금만 참을 걸, 늘 후회만 남는 감정. 그래서 조금은, 감정을 표현할 때 유연하게, 한 발 이렇게 물러서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요즘에 언택트 시대다 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시작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두려움이겠죠. 근데 가만히 또 저를 들여다보면 제가 처음에 이제 강사를 하면서 굉장히 두려웠고 떨렸어요. 근데 세월이 지난 지금 두려운 것도 없고 떨림도 없고 다만 설레는 건 있죠.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고 새롭게 무언가 그 아이들과 엮어나갈 거를 생각하면 설레긴 하는데 두렵진 않거든요. 아마도 지금 내가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어느새 세월이 지나면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 나만의 온도를 찾아가는 법. 만약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면 그 일은 당신에게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에 읽은 책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만하니 다행이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다쳤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이만하길 다행이다. 세상에 이만하길 다행인 교통사고가 어딨어요. 그쵸? 안 당한 게 다행이죠. 근데 교통사고를 당하던 어떤 일이 나에게 힘든 상황이 온 건 이만하길 다행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내가 뭐 그렇게 사소한 일에 화를 내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련을 이겨내는 힘이 사람에게마다 다른 것처럼 그런 문제도 결코 나에게는 사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내 기준을 갖고 이렇게 평가하는 건 좋지 않은 행동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방어 기제를 쓰죠. 저는 이 방어 기제 안나 프로이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방어 기제가 저는 좀 방어 기제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방어 기제를 이렇게 만들어낸 안나 프로이드를 제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방어 기제는 심리적인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방식이에요. 불안이나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무의식 안으로 억압하는 것 역시 방어 기제의 하나이고요.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억압된 것들은 결코 우리의 행복을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어 기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시도라는 의미이지 모든 방어 기제가 스스로를 제대로 지켜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요즘 모든 사람이 코로나로 힘들고 지치지만 그거를 긍정적인 사고로 다시 전환하는 거는 그 사람의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좀 전환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체유심조. 이거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일기장에 썼던 거예요. 마음먹기 달렸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답장에, 너가 이런 이야기를 다 아는구나. 우리 우민이도 이렇게 마음먹기 달렸으니까 잘할 수 있지? 해갖고 뭔가 선생님이 답장을 썼던 기억이 나서 일체유심조하면 우리 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일기장에 떠오릅니다. 맞아요. 내 상황은 내가 컨트롤하는 거죠. 우리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만 한다. 어느 누가 가시밭길로 다리를 뻗고 싶을까? 만약 가시밭길에 꼭 다리를 뻗어야만 한다면 적어도 자신을 보호할 장비는 가지고 뻗는 것을 추천한다. 자신을 잘 보호하는 일은 비겁함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저는 이 부분이 와닿았어요. 자신을 보호하는 일은 비겁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에서 자신의 시선으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 안 되는데 의식하는 못난 나라는 수치심의 방을 만들고 순식간에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전에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기란 어려운 일이지라고 인정하는 일을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 안 된다. 타인의 시선 우리 많이 의식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긴 어려워. 그냥 어려우니까 그건 다 누구나 다 어려운 거니까 괜찮아 라고 하고 인정하는 일부터 하라는 거겠죠? 그래야 어느 정도의 골라내기 작업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수치심의 방에 갇힌 채 자책하거나 실은 타인의 시선일 뿐인데 그것이 자신의 시선이라고 합리화해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나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나를 바라본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지금 다음 책을 읽고 있는데 힘들었던 날들을 좋았던 날들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배고픈 건 누가 느끼죠? 제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모든 건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정말 필요하다고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고 여자들을 위한 심리학, 반유아 작가님이 쓰신 여자들을 위한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나의 고민에서 우리의 고민으로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들여다보면 세상이 보이고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저 혼자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서 그러나 나 혼자라도 하면 세상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그 다른 누군가도 우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고민과 생각과 감정과 삶을 어떤 방식으로든 확장시키고 공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작은 고민들이 하나들 모여 우리의 고민이 되고 사회의 고민이 될 때 비로소 세상은 변화할 것입니다. 노예 해방, 남북전쟁. 그게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책이 세상에 나오면서 노예라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게 남북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승리하고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작가의 이야기 하나가 세상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참 이 말이 와닿았어요. 출산은 장려하는데 노키즈존은 왜 늘어만 가는지. 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건 당연한 건데 정말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아니면 예의를 가르치면 될 텐데 사실 저도 식당 가서 애들이 막 뛰어놀면 좀 불편하긴 해요. 그럴 때 엄마가 그 식당에서 지켜야 할 예의를 가르치는 게 낫지 이렇게 노키즈존을 만드는 건 또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잠깐 이제 아는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왜 사람들은 청소년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않을까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나의 고민에서 우리의 고민으로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는데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이전에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게 우선이겠죠? 왜 그렇게 눈치 보며 살았을까요? 내 마음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그쵸. 우리 의식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눈치 보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음, 마음의 상처로 죽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눈치 보며 살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알아가는 것, 나를 존중해 주는 것, 나를 도와주는 것. 이게 나를 사랑하는 길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요즘 그러니까 책을 계속 이제 읽기 때문에 요 책을 읽다가 다 읽으니 요 이제 이 마음의 상처를 읽었는데 여기와 또 연관이 됐고 요거에서 이제 아름다운 힘들었던 날들을 좋았던 날들로 해서 요 이 세 권의 책이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책을 계속 읽다 보면 계속 그 마치 거미줄이 이렇게 막 연결되는 것처럼 그런 게 너무 이렇게 희열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권의 책이 또 요즘 힘들고 지친 저에게 아니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자들을 위한 심리학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